A매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축구협회의 만행들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간 있었던 만행들을 복구하며 확실한 물갈이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건데요. 특히 교묘하게 여론의 눈치를 보던 협회를 제때 뿌리 뽑지 못한 결과가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진 게 드러나 같은 실수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대한축구협회가 각종 비리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전현직 선수 및 지도자와 심판 그리고 임원 등의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 조치로부터 시작합니다. 승부 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 등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된 인물들을 전원 포함했던 것이죠. 일각에선 원하는 특정 인물을 사면하기 위해 다양한 인물들을 묶어서 기습 사면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뜬금없고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공정과 결여된 기습 의결은 분노를 불렀고 결국 협회는 부회장과 이사진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웬일로 협회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일괄 사퇴를 일부 사퇴로 축소했고 이때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의 한국 축구를 후퇴시킨 1등 공신이 됩니다. 당시 정몽규 회장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며 25명 중에 7명만 남았으니 비율로만 따지면 4명 중 3명이 바뀐 거라며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고 이때 정혜성 위원장과 임생 위원장 그리고 이석재 부회장과 밀러 전력강화위원장 최영일 부회장과 서동원 위원장이 남게 된 것이죠. 서동원 의무위원장을 제외하면 업적들이 놀랍습니다. 밀러 위원장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A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핵심 인물로 꼽히며 한국 축구의 후퇴를 알리기 시작했고 정혜성 위원장은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A대표팀 감독으로 밀어붙이며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서 축구를 지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리를 지키겠다고 아등바등했지만 팬들의 분노에 결국 쫓겨나야 했으며 이 와중에 이석재 부회장은 한국 감독을 선임하면 된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임생 위원장이 정 위원장의 권력을 받아 무임승차 홍명보 선임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사실상 기습사면 사태에서 살아남은 인물들이 전부 한국 축구 퇴보에 앞장서게 된 주범들인 것이죠. 일각에선 이들이 축구 행정에 약할지 몰라도 버티는 것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조롱하는데요. 한국 축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받고 있고 국정감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눈 하나 깜짝 않고 여론을 무시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한국 축구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려막기 카드 중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최영일 부회장 역시 최근 새로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됐는데 그가 한국 축구를 위해 헌신할 거라고 믿는 축구팬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부족함 없이 잘한 정몽규 회장이 사리사욕을 채우려 자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벌로 태어난 것 외에 잘하는 게 없어 조급한 마음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그럴수록 주변에 아부만 하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 회장을 동정하는 팬들은 없었습니다. 최근 축구 팬들은 정 회장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한국이 역대 최고의 스쿼드인 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도 축구 역사에 이름을 새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주변에 무능한 사람만 득실거리는 것 자체가 이미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등 비난이 여전했던 것이죠. 변변찮은 인물들만 주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서 충신들만 골라서 쓰는 건지 아직까지도 명확치 않지만 확실한 건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를 존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홍명보 감독의 뒤를 이어 울산을 맡게 된 김판곤 감독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김판곤 감독이 광주FC를 꺾고 4년 만에 코리아컵 결승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 울산은 광주와 4번 만나 전패를 기록할 정도로 천적 관계였는데 감독이 바뀌자마자 동일한 선수 구성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전술을 구성하는 감독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입증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A 대표팀에 무임승차한 홍명보 감독을 향한 팬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고작 2경기 치렀을 뿐이지만 현지에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질 정도로 최정상급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올 시즌 기대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하루 빨리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는 팬들의 걱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오죽하면 영국 내에서는 윙어와 비교는 진작에 끝냈고 스트라이커와 손흥민을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현지에선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홀란보다 손흥민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는데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위해 해온 일은 다른 선수가 흉내조차 낼 수 없다.
손흥민은 현 시점 PL에서 공격 진영 볼 탈취가 가장 많은 선수로 무려 6회를 성공시켰다. 이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손흥민 이 그라운드 위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심지어 높은 성공률로 영리함까지 증명한다며 피니시 능력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선수가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설명한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 건 맨시티의 펩 감독이 직접 손흥민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맨시티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천적관계로 유명한 손흥민이다. 솔직히 손흥민과의 악연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언론들이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를 주장했을 때 내심 기대하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맨시티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때리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이었다. 문제는 손흥민의 퍼포먼스가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이 손흥민을 막기 힘들다는 뜻이 된다. 팬들 사이에선 손흥민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그를 영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에 공감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이라면 손흥민을 써보고 싶은 게 당연한 본능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누구보다 오랫동안 손흥민을 막기 위해 고민했던 만큼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막아내지 못했던 만큼 손흥민 이 대단한 선수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르디올라 감독 이 손흥민의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손흥민은 가진 능력을 끊임없이 발굴하며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는 유형의 공격수다. 지난 시즌에 손흥민을 막아냈어도 올 시즌 데뷔가 끝났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사실 이제껏 손흥민과 같은 유형의 공격수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간을 역행하는 체력과 스피드 거기에 리더십과 전술 그리고 겸손한 태도까지 솔직히 손흥민 한 명이 뿜어내는 시너지만으로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셈이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최소 2주에 한 번씩 손흥민을 입에 올린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맨시티의 피니셔 혼란의 문전압 실수가 잦아지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손흥민은 한 번의 찬스만 주어져도 심지어 각도가 없어도 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간절한 한 골은 동료 선수들의 멘탈과 체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니시 능력은 단순히 한 골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문전압 실수들은 동료들의 사기를 바닥에 내리꽂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또한 펩 감독의 손흥민 찬양은 보드진에 보내는 무언의 압박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 지난 시즌 펩 감독은 30대 이상 선수를 붙잡지 않는 보드진과 마찰을 빚으며 떠나려는 워커를 붙잡았고 그 결과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 때문에 손흥민의 케이스도 예외를 적용해 기존의 딱딱한 원칙을 버리고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손흥민은 이미 9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프린트를 유지해 나이를 역행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단순히 30대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놓치기엔 그를 통해 이뤄낼 무궁무진한 전술들이 펩 감독 눈앞에 아른거릴 수밖에 없는다며 앞으로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려날 손흥민을 놓치지 않을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맨시티의 팬들은 솔직히 최근 혼란의 마무리를 볼 때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토트넘과 경기 때마다 손흥민이 맨시티 진영에서 볼을 받으면 머리가 아파온다. 반대로 혼란이 토트넘 진영에서 볼을 전달받으면 기대가 안 되는 게 사실이다. 손흥민에게 과연 에이징 커브가 오기는 하는 등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과연 손흥민이 다음 경기에서도 역대급 퍼포먼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